모두의 채용 톡톡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취업에 필요한 뉴스와 채용 시장의 흐름을 확인하는 시간, 안쌤의 단짠 취업 뉴스, 안컴의 안정영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정영입니다. 네, 쌤 요새 날씨가 참 더웠다가 비 왔다가 하면서 그렇죠. 좀 날씨가 꾸리꾸리한 것 같아요. 네네. 날씨 영향 때문일까요? 좀 무기력해지는 사람들도 많아지는 것 같은데 네네. 쌤은 컨디션 어떠세요? 저도 뭐 무기력에서 좀 벗어나긴 힘든 것 같고, 네. 하지만 좀 운동을 하면은 좋아질까라고 해서 운동은 하는데, 예. 운동을 하니까 더 피곤한 것 같고. 쌤 근데 네. 더욱더 좋아지시는 것 같아요. 이 풍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가요? 운동을 정말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살아남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안쌤의 단짠 취업 뉴스, 안쌤이 선택한 첫 번째 기사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와, 쌤,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저희가 이제 오프닝부터 무기력에 대해서 얘기를 했나 봐요. 맞습니다. 제목이 취업 위에 졸업 미뤘는데 결국 둘 다 멀어져. 대학가 퍼진 무기력증입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졸업 이후 공백기가 취업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에 대학생 신분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이야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졸업과 취업 둘 다 늦춰져서 무기력해져가는 대학생들도 늘고 있다는 건데요.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15에서 29세 청년 비경제 활동 인구 중 재학 상태에서 학교도 다니지 않고 취업, 직업 훈련과 같은 활동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쉬었다 하는 청년이 3년 새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학별로 차이는 있지만 졸업을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유예가 되는 학교가 많은데요. 일부 학생들은 학과별로 요구하는 자격증 혹은 논문 등을 제출하지 않는 방식으로 졸업을 미루고 있다고 합니다. 졸업을 미루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대부분 덥고 답답한 자취방보다 따로 돈이 들지 않은 학교가 쾌적하고 또 공부에 집중할 수 있어서인데요. 일각에서는 취업난의 원인으로 청년층의 눈높이를 꼽기도 합니다. 하지만 양질의 일자리를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기사에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쌤, 무기력에서 벗어나야 될 때가 됐잖아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하반기가 체육이 마구잡이로 또 많이 열릴 텐데 네네. 그때 좀 이렇게 무기력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이 기사의 타이틀은 무기력증이라고 나와서 마치 이렇게 지내면은 무기력해 보이는 거 아니냐라고 예. 돼 있지만 또 제가 오늘 오랜만에 또 기사를 좀 독해를 좀 한번 해보도록 와, 기대가 됩니다.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읽어주신 내용은 아닌데 여기 예. 나왔던 한 사례가 있거든요. 1년 넘게 휴학 중인 정모 씨가 계신데요. 예. 22살이시고 여자분이십니다. 근데 기업에 입사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자격증도 따고 입사 지원도 해봤지만 서류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다라고 털어놨다라고 하는데 일단 입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자격증이라고 하는 게 절대적인 건 아니겠죠. 예. 그래서 만약에 이분이 공공기관을 준비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이거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맞긴 하겠지만 사실 사기업은 자격증을 땄다라고 해서 갈 수 있는 건 아니. 네. 이분이 지금 보아하니 학교만 다니신 것 같으니까 어떤 게 있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경력이라든지 경험이 있어야만 된다. 그럼 네. 1년을 휴학하셨으니까 휴학하신 기간 동안에 무엇을 하셔야겠습니까? 경력이나 경험을 쌓으시는 게 필요하겠죠. 네. 그다음에 이제 읽어주신 첫 번째 내용이 졸업 이후에 공백기가 취업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에 대학생 신분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이야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요. 예. 제 생각에는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부터 있었던 일이 아닐까. 공감돼요. 저 때도 되게 이런 그렇죠. 얘기 많아가지고 저 때도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미루고 그렇죠. 그랬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공백기가 취업 실패로 이어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공백기가 뭐 없으면 그분의 인생은 없는 거고요. 예. 공백기가 있는다고 한다면 이게 공백기가 있기 때문에 당신을 떨어뜨리겠다는 기업은 하나도 없어요. 중요한 거는 그 공백기 기간 동안에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여부가 중요할 테니까 네. 공백기를 갖는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너무 여러분들이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이라면 사실 요즘 같은 때는 취업 준비하기가 좀 재미도 없고 지겹고 좀 그렇잖아요. 예. 그런 경우라면은 좀 쉬시는 것도 좋습니다. 제가 아까 초반에 운동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했는데
이 한번 운동을 하게 되면 계속 벌크업을 하기 위해서 하루라도 안 하면 이제 큰일 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몸도 조금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아.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좀 휴식을 해주는 것도 좋고 또 예. 매일매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압박감 때문에 예. 이게 즐거움이 아니라 어떤 의무가 되고 아. 그래서 저는 취준하시는 분들한테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주일 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를 배설하라고 좀 얘기를 합니다. 아, 쌤, 저 네. 예전에 이 운동으로 스트레스를 풀어보려고 운동을 네. 막 했다가 네네. 횡문근 융해증이라고 어. 근육의 수치가 너무 높아지는 게 어. 걸렸었어요. 그래서 네. 취준생 분들 일주일에 한 번 너무 저처럼 격렬하게 하지 마시고 진짜 네. 스트레스가 어. 풀릴 정도로만 했으면 아니 그렇게 좋겠습니다. 근육이 뭉치면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그냥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 링거 많이 맞고 물 어. 많이 마시고 하면서 좀 이 독소를 배출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가연 씨는 뭔가에 집중을 하면 거기에 약간 좀 올인하는 스타일이시죠? 예, 맞습니다. 어. 크로스핏 하면서 막 이렇게 했더니 예, 그러셨군요. 정말 힘들었던 기억이 그러니까 물론 있습니다. 그게 어떠한 단기간에 있어서의 성과를 내는 건 좋겠지만 예. 취주는 약간 좀 장기래 있으니까 네. 여러분들이 컨디션 조절해 주는 거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또 그 다음에 말씀해 주신 게 이제 그냥 쉬었다는 청년이 3년 새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고 했고 이 예. 부분은 저희가 지난번에 예. 한번 좀 이야기를 다룬 거니까 네. 그냥 쉬셔도 돼요. 대신에 이제 그냥 쉰다라고 하는 것이 목적 없이 쉬는 것이 아니라 네. 그 이후에 무엇인가를 도모할 수 있게끔 만들 수만 있다면 좋겠죠. 음. 그 다음에 대학별로 차이는 있지만 졸업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유예되는 학교가 많다. 이건 학교가 여러분들한테 주는 어떤 혜택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 것도 졸업을 미루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다. 사실 이게 제일 클 것 같아요. 전기세 폭탄 고지서가 이제 여러분들 각 가정으로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약간 있는 게 부담되니까 카페라든지. 근데 사실 제일 좋은 거는 학교에서 공부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요즘 같은 때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여러분들이 졸업을 하셔야 되냐, 졸업 유예를 하셔야 되냐라는 질문을 하시는데 그거는 외부에서 봤을 때 좋다 나쁘다의 조건이 아니라 여러분들 심리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만족감을 주시는 걸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네.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이라고 한다면 저는 졸업 유예할 것 같아요. 졸업 유예를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그래도 어딘가에 적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 심리적인 안정감 그렇죠. 같은 게 있죠. 넌 정체가 뭐냐라고 예. 이야기했을 때 글쎄 학교도 다 졸업했다라고 하면 난 그 흔히 얘기하는 무지개. 예, 이러면 좀 여러분 스스로가 약간 좀 그렇잖아요. 슬프잖아요. 예. 그것보다는 아직 대학생이야. 아. 그게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 슬프고 지치고 힘들 때는 와 나는 도대체 뭘까? 이게 되게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심리적인 것도 있고 여기에 기사에 나온 것처럼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졸업유예를 할 것 같아요. 졸업유예 했다라고 기업에서 마이너스 준다라고 하나 떨어뜨리지 않아요. 그럼 기업 좀 혼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쵸. 졸업유예 한다면 그 사람만의 그 이유가 있을 텐데 그럼 졸업유예 했으면 왜 뽑았냐고요. 특히 면접장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 받는 거 되게 두려워하는데 졸업유예 했는데 그걸 왜 뽑았냐고. 그럼 아예 그냥 명시를 하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흔들리지 마세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돌아가는 그런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에서 지금 졸업유예 하신 분들은 돌아가는 거니까 너무 거기에 그 매몰되지 마시고 아까도 얘기했죠. 내가 쉬어. 졸업유예해. 휴학해. 그 다음에 뭐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은 세우시는 거. 이게 조금 더 건강한 고민이고 지금 이 기사에는 무기력증이라고 나와 있는데 무기력증 아니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취업을 준비하시는 정상적인 모든 분들은 다 이런 코스를 겪고 있으니까 내가 난생 처음 취업을 준비하는데 이 기사를 보고 어머, 지금 이렇게 힘든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정상적인 거니까 나도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저는 올바로 좀 독해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이 기사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쌤, 저도 취준생 시절에 네. 졸업을 해야 되는 건가, 졸업 유예를 해야 되는 건가 고민을 많이 하면서 네. 졸업 유예를 한 학기 정도 하다가 네. 이제 집에서 그럼 너는 졸업을 언제 하니라고 하는 그런 그 눈치가 보이기도 해가지고 네. 결국에 졸업을 했었거든요. 그때 졸업을 하고 나서 좀 불안했었어요, 많이. 이 기사에 나오는 것처럼 뭔가 무기력해지기도 하고 그럼 나는 무지개 취준생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때 선생님의 이 얘기를 들었었더라면 얼마나 네. 좋았을까. 아니 그러면은 가연 씨는 그때 지금 돌아봤을 때 예. 그때 내가 졸업을 했다라고 하는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절대 졸업 잘못된 유예를 선택은 했다는 없어요. 것이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런 것도 아닌 것 그렇죠. 같아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거에 아주 지엽적인 겁니다. 네. 근데 외부에서 이거에 대해서 좀 다른 의견들이 있긴 한데 제 입장에서는 돌아보고 나면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니까 네. 이거에 집중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지극히 올바른 길, 바른 길로 가고 계신 겁니다. 이어서 두 번째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은요. 취업하라고요? 지금 상태가 좋아요. 자발적 프리터족 택한 MZ세대였네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회사에 전일제로 취직하는 대신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는 청년 프리터족,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기준 청년 취업자 중 주 36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기 근로자가 5월 기준 104만 3천 명으로 전년 대비 22% 늘었습니다. 초단기 근로자 증가는 기업과 자영업자들이 경기 불확실성 증대로 단시간 일자리를 늘린 게 가장 큰 원인이지만 일부 청년들은 자발적으로 프리터족이 되는 것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오래 근무해야 하는 전일제 일자리에 얽매이기보다는 최소한의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진짜 하고 싶은 일들을 하는 청년들이 늘어난 결과로 분석되는데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15세에서 29세 청년 취업자 400만 5천 명 중 104만 3천 명은 주 36시간 미만 파트타임 근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전체 청년 취업자의 26%로 5명 중 1명꼴이었습니다. 자발적으로 취업을 포기한 청년들의 생활 만족도는 오히려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대학을 졸업한 후 주 36시간 미만이라는 청년 취업자의 74.5%가 계속 그대로 일하고 싶다고 답하며 현재 생활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고정적이고 조직에 얽매이지 않는 정규직 일자리보다 임금이 적더라도 근무 시간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파트타임 비정규직을 선호하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또 경기 둔화로 대기업 신입 공채가 줄고 직업에 대한 청년층의 인식 변화, 최저임금이 올라 아르바이트로도 생계가 불가능하지 않다는 점도 그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쌤, 이 기사 살펴보니까요. 저 예전에 일본 젊은이들이 직장을 구하기보다 오히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사는 생활에 만족한다는 그걸 본 적이 있었는데 그게 좀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네, 같이 맞습니다. 가는 걸까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취준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뭐 기성세대 분들한테 말씀하시는 게 예전에는 그래도 일자리도 많았고 들어가기도 좀 쉬웠는데 지금 우린 너무 힘들지 않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한편으로 요즘 취준생분들한테 조금 기회가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기사처럼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많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 그렇죠? 유튜브라는 게 어디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내가 어느 정도의 어떤 장기가 있다라거나 특기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아주 자유롭게 풀어내면서 부수입을 얻으실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제가 이제 오늘도 진행을 하는데 제가 오늘 한 현직자분을 모셨어요. 그래서 뭐 현직자분과 같이 이제 학교에서는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데 예전에는 회사에서 직장 다니는데 누가 내 일에 관심을 갖겠어. 하지만 이 직업을 갖고자 하는 대학생 취준생분들한테는 굉장히 아주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분은 또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내가 직장을 다닌다는 것 아니면 여기 기사에 나온 것처럼 내가 취미생활로 갖고 있는 것으로 플러스 알파의 부가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는 게 기존의 기성세대와는 조금 다른 환경에 구축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잖아요. 그래서 부정적인 면만을 본다라기보다는 긍정적인 면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이 기사를 갖고 온 건 뭐냐. 그렇다면 과연 그렇게 사는 삶에 있어서의 만족도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근데 기사는 좀 긍정적으로 나왔죠.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 뭐 직장 생활을 그렇게 아무리 오래 한다 한들 뭐 집 하나도 못 살 거고 결혼하기도 힘들 거고 그러니까 아예 그냥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수입 자체도 물론 중요하긴 하겠지만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라고 하는 만족감이 중요하다라고 하니까 앞서서의 기사랑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취준을 할 거야. 근데 사람들은 모두 다 대기업 공공기관을 이야기하는데 난 솔직히 거긴 못 들어갈 것 같아. 그렇다고 한다면 괜히 남들 쫓아가다가 가랑이가 찢어진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겠어요? 나는 현실적으로 어디를 갈 수 있을까? 그런데 여길 들어가면은 뭐 남들이 들었을 때 모르는 기업이고 급여도 낮고 근데 대신에 나는 시간적인 이런 게 있잖아. 그다음에 나는 나만의 뭔가 특히 이런 거 할 수 있잖아. 그런 세상이잖아. 라고 해서 일단 여러분들이 직업 아니면 기업을 선택하는 가치관을 수립하는 것이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어떻게 해서든지 무엇을 해서라도 먹고 살 수 있는 세상은 됐어요. 여러분들이 건전하고 건강한 육체와 정신만 지녔다라고 한다면. 제가 아까 우리 다시 제일 처음 질문으로 돌아간다면 무기력하냐라고 저한테 여쭤보셨잖아요. 저도 무기력증을 느낍니다. 그런데 저는 이 무기력증을 어떻게 벗어나려고 하냐면 저는 보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근데 제가 이걸 참아야 되는데 참지 못하고 무빙을 결제를 해버렸습니다. 무빙 재밌더라고요. 이게
제가 예전에 그 웹툰도 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예. 근데 이게 드라마화 된다라고 해서 걱정도 되게 많았는데 이걸 끝까지 공개되면 봐야 되겠다 했는데 일요일 날 너무 무기력한 거예요. 그냥 결제를 해버렸죠. 예. 와, 9부까지 다 봤습니다. 오늘 이제 또 2부 2개가 나오죠. 예. 그걸 보면서 되게 너무 재밌었어요. 어. 근데 저는 이제 뭐가 보이냐면 야, 저런 장면 하나하나 찍기 위해 저거 얼마나 돌렸을까? 그러니까 그런 이제 배우들의 어떤 노력도 보이고 네. 강풀 작가가 다시 이제 극본을 쓰면서 이걸 또 얼마만큼 또 모디파이 하려고 애썼을까? 그런 수고들이 보였어요. 근데 무빙을 이기는 콘텐츠를 또 봤어요, 제가. 어떤 거? 뭐였냐면 또 제가 이제 인간사, 아. 이 사람의 진솔한 삶에 대해 되게 좋아해서 네. 제가 또 되게 애청하는 채널이 휴먼 스토리라고 아. 사람들 열심히 사는 채널이 있어요. 예, 유튜브 거기에 채널이죠. 거기에 채널명이 요쿠르트 배달하는 24살 아가씨인데 매출이 1,000만 원이래요. 전 처음에 야, 요쿠르트 팔아서 어떻게 1,000만 원을 해? 예. 그 얼마 한다고요? 예. 그래서 어떤 영업 기술이 있는 거지라고 해서 들어가서 봤는데 38분짜리 영상인데 제가 보고 진짜 약간 울컥할 정도로. 아우. 왜냐면은 뭐 이게 영업의 기술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 친구가 이 세상에 나와서 24살밖에 안 된 친구가 이 세상에 정면 도전해서 요크루트 하나하나를 팔기 위해 이 삶의 과정을 보여주는데 마침 그날 또 비가 어마어마하게 왔어요. 그러니까 비옷을 쓰고 비를 다 맞으면서 그 요크루트 하나를 배달하려고 빌딩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예. 되게 오래 보여줬는데 그게 오전 일과가 끝난 거였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배고프다고 밥을 먹는데 맛있는 걸 먹겠다 했는데 콩국수 먹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정말 열심히 사는구나. 저는 그러면서 또 누워있는 제 자신을 반성했죠. 야, 똑바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이렇게 근면하게 사는 삶이 맞는 삶이라고 생각한다. 예.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뭐가 정답인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고 어떤 무기력증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그런 무기력증을 풀어내려고 하고요. 그러면서 저도 열심히 산다 생각했지만 더 긍정적인 자극을 받으려고 하거든요. 예. 여러분들 요즘 되게 힘드시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시죠. 그런데 여러분들보다 더 힘든 상황에서도 더 열심히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되게 젊은 청춘이잖아요. 예. 여러분들이 취준생일 때 인생에서 제일 힘든 시기예요. 왜? 여러분들이 오롯이 의사결정해서 그걸 여러분들이 다 테이킹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럼 때 피하지 말고 과감하게 부딪혀서 아니 24살 드신 그분도 그렇게 하루 종일 열심히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못 하실 이유는 없잖아요. 저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게 어떤 선택이 됐든 정면 승부해서 그 결과를 받아들이고 그렇게 한다면 지금 당장에 좋은 결과가 안 나올지라도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할 수 있지는 않을까요? 그런 거에서 우리가 만족감을 느껴야지 뭐 어디 이상한 데 투자해가지고 그냥 막 지금 뭐 초전대체? 맥신? 막 이런 거 해가지고 막 돈 벌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예. 젊을 때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 가치관이라고 하는 걸 확립하고 전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여러분들 아주 젊거든요. 이 아주 젊은 시간에 저는 여러분들이 멋지게 여러분들이 인생을 투자하고 그거에 대한 결과치를 받아들여서 한 단계 한 단계씩 성장했으면 좋겠다. 그냥 무기력증이고 뭐 이런 거 없을 거예요. 하루하루 삶이 전쟁이지만 오늘도 이겨냈다. 좀 힘들어요? 그럼 그날은 좀 쉬고 예. 이러면서 하루하루 살아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이런 걸 바탕으로 하반기를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와. 선생님 오늘 이 기사 독해와 이 기사에 대한 팩트 폭력과 더불어서 약간 오늘도 약간 그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랬나요? 말씀 많이 네. 해주셨어요. 쌤 이렇게 따뜻한 분이셨어요? 네, 요크루트 아가씨를 보고 나서 제가 너무 많이 느낀 게 커가지고 예. 전 여러분들한테 꼭 그 영상을 좀 보라고 추천드리고 예. 싶습니다. 아니 월요일 시간에 원래 네네. 안쌤의 취업 뉴스 하잖아요. 근데 네. 또 수요일 날에 또 뵈니까 또 좋고 네. 또 이렇게 힐링되는 말씀 많이 해주시니까 네. 또 좋네요. 네. 앞으로 이제 목요일, 금요일 또 힘내서 네. 화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도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안쌤의 단짠 취업 뉴스 안컴의 안정영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